네,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1인 지식기업 창업에 유리한 사람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인 지식기업 창업에 유리한 사람 4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인 지식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1인 지식기업 할 수 있냐? 또 내가 과연 1인 지식기업에 적합한가? 또 나도 무자본 창업, 또 돈 안 들이고 창업하고 돈 벌고 싶은데 1인 지식기업이 그거에 딱인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한다 해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 질문들을 받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유형화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잘 해내실 수 있는 분들, 1인 지식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해서 4분류로 그분들을 분류를 하고 처음 시작하기에 얼만큼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인 지식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4분류의 직업군은 첫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이고요, 두 번째로 조기 은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직 희망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위와 자격증 등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 4가지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요즘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이 생겼죠. 왜 그러냐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결혼도 하시고 임신 육아를 통해서 직장에 올인하실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충실하시다가 다시 직장을 돌아오고 싶은데 내 책상 위에 빠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여성의 입지가 많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유리천장, 승진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 그리고 남자 선호 사상이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있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있더라고요. 특히나 육아 부분에 있어서 엄마, 여성의 역할이 아주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거를 여성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느 정도 이제 키울 때까지 이제 육아휴직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해서 이제 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몇 년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바뀐 회사의 사무실 분위기에도 또 적응할 기간도 필요하고요.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내 후배였던 사람이 지금은 나랑 동급이거나 나보다 위에 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 후배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껄끄러운 거죠. 옛날에는 상사였는데 지금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다? 그것도 껄끄럽고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껄끄럽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회사의 입장은 또 어떠냐? 여성이 몇 년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은 빼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호봉을 다 이제 책정을 해서 월급을 신입사원보다는 높은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만약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경력이 많다거나 뭐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적은 돈을 들이고 젊은 남자 직원을 뽑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조건들이 복직을 하는 그 여성들이 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는 회사대로, 기존 직원들은 기존 직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서로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또 많은 유능한 여성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제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을 하시게 되는, 그쪽으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임신과 육아, 전업주부의 생활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임신 육아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1인 지식기업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지식이 아직 살아있어요. 물론 일을 그만둔 지는 좀 됐지만 실무에서 활용을 하던 그 지식이 아직 있단 얘기죠. 물론 트렌드에 약간 뒤처질 수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조금 감이 떨어져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을 살려서 1인 지식기업을 영위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직장 사람들하고 사람 관계를 잘할 필요도 없고 뭐 누구한테 호봉을 책정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1인 지식기업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의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회사에 복직을 시도했다는 것 그 자체로 벌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신 육아를 하면서 많은 체력
체력적인 소모도 있었고 또 아이도 예쁘고 귀엽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내 스스로의 커리어를 잘 키우고 열성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물론 그 의지의 배경이 뭐 윤택한 생활을 위한 거든 뭐 본인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남다른 업무 의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의욕을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1인 지식기업을 설립하고 영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쓴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1인 지식기업가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보통 육아거든요. 이 육아 해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육아를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커지냐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증대가 돼요. 아이가 뭐라고 웅얼웅얼거리는 게 무슨 말인지 다 들리거든요. 즉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반대로 사회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저 사람이 뭘 원하고 있다,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이거를 육아를 통해서 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를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물론 이런 정서적인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된다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고요. 또 그런 입장의 변화, 어머니가 되었다는, 한 명의 여성에서 어머니란 존재가 되었다는 그 변화는 진짜 다양한 그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그런 육아를 통해서 그런 공감 능력들이 자연히 습득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1인 지식기업을 영위하는 쪽으로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1인 지식기업하기에 아주 유리하신 입지에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하기보다 1인 지식기업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제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만큼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1인 지식기업하기에 적합하신 분들이란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1인 지식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자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IT 업계 보면요, 40대 중반이면 퇴직 준비한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 20년 전만 해도 90년대 후반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40대 중반에 퇴직하고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또 그 첨단에 있는 기업이 또 IT 기업이다 보니까 취업한 지 한 10년만 돼도 이제 퇴사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이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201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이 얘기는 이제 비단 IT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게 됐어요. 모든 일반적인 기업들에 다 이제 해당하는 얘기들이 됐죠. 그래서 어떤 신조어들이 생겼냐면 4.5정이다, 5.6도다 이런 얘기들이 생겼거든요. 4.5정 5.6도 뭐냐면 45세가 정년이다 이런 뜻이고요. 5.6도는 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그 단어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은퇴라는 것을 이제 빠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됐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직장이 가진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입사에는 엄청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회사나 은퇴에는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거의 9대1? 9대1도 넘죠. 9.5대 0.5? 이 정도까지 입사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회사, 은퇴 이런 거에는 거의 신경 안 써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됐고 만약에 은퇴를 40대 중반에 한다? 그러면 55년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직장이라는 걸 다시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기 은퇴자분들이 1인 지식기업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5년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퇴직할 때 다 돼가지고 이제 그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퇴직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인생은 기승전 치킨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자본으로 자본을 들여가지고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하시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정도로 은퇴 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자영업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개업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5년 내에 99%가 망한다 그러죠.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창업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5년 내에 평생토록 쌓아왔던 퇴직금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드 잘 못 짜는 그 IT 회사 직원분들은 회사 끝나고 치맥 드시러 가셔가지고 치킨집 사장님한테 코드 짜달라 그러면 사장님이 훨씬 더 잘 짜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사장님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90% 넘는다고 하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영업은 평생 모은 퇴직금 한 방에 먹어치워버릴 수 있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기 은퇴자분들께 1인 지식기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력단절 여성분들하고도 약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1인 지식기업 하기에 조기 은퇴자분들은 아직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어제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30대 때 혹은 20대 후반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10년 내지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필드에서의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체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체력과 지식과 현장 경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취직만 안 될 뿐이에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냐 하는 거죠. 바로 1인 지식기업
지식기업입니다.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통한 상품화 능력, 마케팅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1인 지식기업은 아껴왔던 그 퇴직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그냥 보험처럼 가지고 계실 수 있고, 자본 없이 그냥 지식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돈으로 바꾸는 1인 지식기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인 지식기업은 실패할 수가 없고요. 실패를 한다 해도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안 들었으니까. 어차피 회사 안 가면 노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성과를 내면 땡큐고 성과를 못 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편안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기 은퇴자분들 괜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직장 찾아보고 힘쓰지 마시고 1인 지식기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은퇴자분들 알아봤습니다. 이직 희망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직 희망하시는 분들께 1인 지식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1인 지식기업을 하기에 좋은 이유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지식 창업의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창업 자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요. 창업 자본은 말 그대로 돈이잖아요. 근데 지식 창업 자본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곧 돈이에요. 자본이 돈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돈이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 창업 자본이. 그걸로 창업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하시려는 분들께 꼭 1인 지식기업을 권합니다. 왜 권하냐 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이직하시려는 분들의 니즈가 뭐냐? 이직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더 나은 대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우가 뭐 돈이 되었든 직장에서의 인정이 되었든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제 이직을 찾으시게 되는데, 이직이 가는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하는 경우 대부분 살펴보면 다른 업계로 뭐 넘어간다기보다 동종업계로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동종업계로 이직을 할 때 나의 능력치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지 않는 이상 연봉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업계 표준의 어떤 연봉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직을 할 때 연봉의 상승이 어느 정도 수반이 충분히 되어야 이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직을 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수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 친화도 해야 되고, 또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거나, 또 그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하는 그 꼬리표가 또 따라붙어요. 경력직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승진할 때도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들하고 승진할 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연봉의 상승폭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걸 미니멈 상승폭을 20% 봐요. 즉 120%의 연봉 상승이 있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5천이었던 분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 연봉은 돼줘야 되냐면 5천만 원이었으니까 120% 상승하면 6천만 원은 돼줘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미니멈이에요, 그거.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직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 120%를 연봉 상승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죠? 5천이었던 분이 6천 올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능력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그거 이하로 이제 만약에 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케이스들은 대부분이 만족을 못합니다. 새로 옮긴 직장이 처음에는 좋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이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일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직하지 마시고 창업하시라 이겁니다. 이유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일 필요한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입을 하거나 뭐 학위를 취득하거나 뭐 MBA를 따거나 뭐 차별화된 뭐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런 그 가시적인 결과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초인적인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하루 종일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 시간 되면 집에 갈 체력만 딱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뭐 어디 딴 데를 이동해서 또 뭔가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나마 시간이 돼서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나마 해피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퇴근 10시에 하고 집에 가면 저 씻고 정신 차리면 12시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 또 내일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그럼 뭐 투자를 하고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건 완전 뭐 다른 세상 얘기 그런 분들한테는 그 여건이 허락되고 또 그런 의지까지 있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도 또 장벽이 있어요. 무슨 장벽이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돼요. 학위를 따고 싶어도 학교에 등록을 다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아무리 못해도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고 책이라도 사야 되고 강의라도 들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이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조건은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안인 창업을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커리어가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고,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완벽하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창업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결정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렇지, 직장인은 답이 없어. 결국은 창업을 해서 자기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 해보셨을 거예요. 이직하시려는 분들 지금이 그 찬스입니다. 창업하실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그래서 1인식 기업으로 넘어오셔서 이직하시려는 분들이 1인식 기업 창업을 하셔서 리스크가 들지 않는 지식 창업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또 회사로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한 번쯤 시도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도해봐서 잘 되면 당연히 직장으로 돌아갈 일 없는 거고요. 또 잘 못돼도 뭐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해봤는데 좀 즐거운 추억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인식 기업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력서에 안 쓰면 되죠,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1인식 기업입니다. 자격증과 학위의 소유자, 즉 기술자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수단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꼽고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박사다 그러면 저는 박사구나 이렇게 또 인정해주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기술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 학위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1인 지식격파이가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위 같은 경우는 정말 자타공인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위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나름 연구의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요. 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이미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그게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학위가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 돈을 지불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위를 가지시고 회사에 가셔도 연봉 상승폭도 높고 승진할 때도 유리하고 그만큼 또 수당도 많이 받고,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훨씬 대우도 좋고,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존중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게 되면요, 학위를 갖고 학위 할아버지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직장인은 직장인이에요. 상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 상사가 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별로 존중 안 해줍니다. 어차피 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땄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러려고 연구실에서 먼지 마셔가면서 논문 쓰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박사학위 혹은 석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시고 회사 그만두시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1인 지식기업하기 진짜 최고 좋은 조건이죠. 1인 지식기업의 근간인 지식을 정말 꼭대기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식기업 창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돈으로 바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기업 창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마는 거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지식을 살려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 유튜브만 잘 봐도 1인 지식기업 창업하는데 이상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돈으로 바꾸는 기술도 없고,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알았다 해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또 용기가 있다 해도 그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또 돈으로 연결 못 시켜요. 이 세 가지, 동기, 그 다음에 용기, 기술, 돈으로 바꾸는 그 기술까지 있지 않으면 결국 돈이 안 되거든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죠. 학위 가지신 분들도 1인식 기업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에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기술직을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더 그렇죠. 자격 따고 그 기술을 살려서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자체로 돈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자격증 어떻게 따셨습니까? 누군가가 그 자격증을 따기 쉽게끔 뭐 기출문제를 풀어놓은 책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책도 보고요. 학원에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누가 강의도 해주고 그랬죠. 강의도 들어서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산자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책을 쓴다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사면서 돈을 냈잖아요. 그 돈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강의를 한다든지, 자격증 책을 쓴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돼요. 1인 지식기업이 돈을 만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강의고 책쓰기라고 했잖아요. 강의와 책쓰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미 공증은 끝났습니다. 자격증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면요, 그냥 사람들 바로 믿어요. 아, 저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다. 바로 강의 수강 등록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증만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홍보, PR, 마케팅에 드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시간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 자격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격증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1인 지식기업을 창업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선 최고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라든지 이직희망자, 조기 은퇴자 이분들도 다 1인 지식기업 하기 좋은 분들이지만 무엇보다 이 네 번째 분들, 자격증과 학위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은 1인 지식기업 하기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학위를 가지시고 만약 직장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직장을 못 들어가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1인 지식기업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 열어가지고 강의 해보시면 한 명이라도 가르쳐서 10만 원이라도 벌어보시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걸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스킬들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1인 지식기업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과 학위의 소유자분들 1인 지식기업 하기 좋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서 1인 지식기업 창업에 적합하신 분들 4분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1인 지식기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1인 지식기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